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5회차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개념과 관리 방법 이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라이선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공유되어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존했던 것이 바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한 세트씩 두고 필요할 때마다 책을 펼쳐서 정보를 찾아보는 방식이었죠. 이처럼 과거에는 정보가 책이라는 정해진 형태로 묶여 있었고, 누군가가 그 내용을 승인하고 출판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흐름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개념 후 정보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공유하며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누구나 아주 쉽게 정보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보의 양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매 순간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생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예전처럼 일부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만으로는 이 많은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오픈소스 개념, 그리고 오늘 배우는 라이선스 관리와도 깊게 연결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를 공정하게 공유하고 관리할 규칙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정리하는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특정 전문가나 기관만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직접 글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린 플랫폼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지식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위키피디아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고, 앞서 보았던 전통적인 백과사전을 대체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열린 참여라는 개념이 오늘 배우는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관리 방식과도 매우 유사한 핵심 원리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라면 처음에는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정보도 엄청 많아지는 것 아닌가? 아무나 수정할 수 있다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잘못된 내용은 빠르게 수정되고 전문가나 경험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수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집단 지성의 힘 덕분에 위키피디아는 오히려 기존의 백과사전을 대체할 만큼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열린 참여 방식이 정보의 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위키피디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시작 당시에는 자료의 양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했고 2024년 기준으로는 텍스트 데이터만 20GB가 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존 종이 백과사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즉, 처음 우려와는 달리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오히려 더 나은 정보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위키피디아는 전통적인 백과사전을 대체할 정도의 신뢰성과 방대한 지식을 갖춘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열린 참여와 협업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 오늘 배우는 오픈소스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열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해 왔듯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도 점점 더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특정 회사 내부에서만 개발하고 코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오픈소스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로고들은 전 세계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유명 투자사들인데, 이들 또한 오픈소스 기반 기술과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모델이 단순히 무료 공개의 개념을 넘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정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형태가 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유되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오픈소스가 자유롭게 사용된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그 안에 어떤 규칙이 존재하고 왜 그 규칙을 알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둘째,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를 구분하고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할 테니 슬라이드와 예시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까지 세 가지 주제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두 번째에서는 오픈소스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나 기술 중 어떤 것들이 실제로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는지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함께 알아보며 오픈소스의 영향력을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살펴보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왜 이해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학습 시작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금은 정보를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독점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가진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함께 더 나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팀이 모든 기능을 혼자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코드를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더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하는 구조로 진화한 것입니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수정하며 함께 성장시키는 협업 기반의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특정 기업이나 개발팀이 모든 기능과 코드를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며 발전시키는 오픈소스 형태가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부나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산업 트렌드이자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수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즉, 소스코드가 완전히 열려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규칙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운영과 개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오픈소스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라이선스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로는 GNU, BSD, 아파치, MIT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부 규칙과 목적에 따라 70가지가 넘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이 라이선스들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오픈소스를 처음 만들고 개발을 이끄는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즉, 오픈소스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길 원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픈소스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몇 가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오픈소스를 만드는 사람은 무조건 소스를 무료로 공개하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짜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오픈소스의 핵심은 이런 단순한 무료 배포가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공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개선하면서 오히려 나의 프로젝트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주고 기능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혼자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스 코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픈소스는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는 여러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즉, 오픈소스 실적을 통해 유능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리딩하는 리더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더 짧은 노력과 시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닌 혜택을 받은 만큼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그 결과 결국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도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 오픈소스는 커뮤니티에 의해 집단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규칙에 얽매이는 것 외에 동료들끼리 서로 소스코드를 검토하고 운영하며 모든 의사결정과 문서화 등은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원래 돈을 주고 구입하여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에 리눅스가 대표적인 오픈소스로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픈소스는 일부 착한 사람들에 의해 무료로 배포한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뿐 사후관리 등이 미흡하다며 그 도입을 꺼리는 회사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8% 이상의 회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 이하만 오픈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때 66% 이상의 회사가 오픈소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회사 내의 엔지니어의 50% 이상이 오픈소스 관련 일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9%의 회사가 현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47%의 회사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 보안 부분에서도 55% 회사가 오픈소스가 오히려 보안에 안전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단순한 트렌드 수준이 아닌 기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에 한정되어 개발되지 않고 모든 시스템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됩니다. 또한 오픈소스는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리눅스와 같이 운영체제 판도를 바꾸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며 웹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의 경우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모질라라는 영리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소프트웨어에서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특정 부분을 타겟으로 오픈소스가 진행되고 그에 맞는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인력을 관찰하여 우수한 선수들을 찾아내서 영입하는 리크루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소스는 단순히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아닌 산업 전체의 이론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대표적 예인 리눅스 운영체제는 유료의 윈도우와 달리 무료로 배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눅스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웹이 발전하고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오픈소스는 단순히 기부자와 수혜자가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 오면서 안드로이드의 등장으로 컴퓨터 시대의 윈도우와 같이 유료 운영체제가 독점하는 상황은 붕괴되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모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주도의 타이젠 운영체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은 더욱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다음 설명이 맞으면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다 쓰는 일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와 주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이는 오픈소스라는 개념부터 이해해 볼게요. 오픈소스는 특정 회사나 개인이 소유권을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즉, 소유자가 따로 없고 특허처럼 강하게 보호받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운영 과정에서 실수를 막기 위한 기준이나 규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화면 오른쪽처럼 자체적인 라이센스 정책을 따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오픈소스를 아무 규칙 없이 사용하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나 배포 제한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는 모두가 제보자, 즉 기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각 라이선스는 저작권 표기 여부, 배포 조건, 수정 후 공개 의무 등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픈소스는 운영그룹이나 재단에서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했을 때도 나에게 맞는 라이선스를 직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의 사례를 보며 오픈소스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처럼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면서 많은 개발자가 쉽게 접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과 커뮤니티가 함께 발전시키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웹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오픈소스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게 되었죠. 정리하자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란 자유롭게 쓰되 규칙을 알고 책임있게 사용하자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리스트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종류입니다. GNU 계열, MIT, BSD, 아파치 라이센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각 라이센스는 코드 수정 허용 범위, 배포 조건, 출처 표기 방식 등 서로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어떤 라이선스가 많이 쓰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GNU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 흔히 GPL이라고 불리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GPL은 강한 카피레프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수정한 코드를 다시 공개해야 하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MIT 라이센스입니다. MIT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라이선스라서 기업과 개발자가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라이센스도 MIT와 비슷한 비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나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기반의 오픈소스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전혀 새로운 라이센스를 만들어 운영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몇 가지 널리 쓰이는 라이선스를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만들면 규칙이 복잡해지고 협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기존 라이선스를 따르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몇 가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때도 이 대표적인 라이선스들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큰 원처럼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단순히 소스코드를 무료로 쓰고 공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소스코드의 저작권입니다. 우리가 기존 오픈소스를 참고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코드를 수정하면 그 수정된 코드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와 규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파생물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입니다. 기존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결과물, 즉 파생물을 만들었을 때 이 파생물이 어떤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는지, 공개 의무가 있는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생물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 이상의 기존 저작물을 번역, 편곡, 소설화, 영화화, 녹음, 요약 등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개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작품을 활용해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이 파생물입니다. 이 개념을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하면 기존 오픈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소스코드 역시 파생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파생물은 원래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던 라이센스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단순히 코드를 가져다 써도 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로 무엇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까지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파생물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파생물이 아닌 경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규정에서 파생물로 취급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화면을 보면 3개의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 그림은 기존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양쪽 두 그림은 원본 코드와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변형된 모습이라서 일반적으로 파생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 문구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API만을 이용해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빌드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는 파생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API란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을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API를 호출해서 기능만 빌려 쓰는 경우에는 오픈소스 소스코드 내부를 수정하거나 합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픈소스를 부품처럼 가져다 쓰되 오픈소스 내부를 뜯어고치거나 합치지 않고 그저 정해진 문을 통해 기능만 호출한 경우에는 라이선스 규정에서 파생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존 API만 사용하고 오픈소스와 결과물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파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GPL과 같은 강한 카피레프트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실무에서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리눅스, 아파치 서버, MIT 프로젝트처럼 이미 존재하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고, 그 프로젝트 이름을 따서 라이센스 이름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PL, LGPL, MIT, 아파치 같은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표를 보시면 각 라이센스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권 보호 여부는 모든 라이센스가 공통적으로 지원합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보호된 상태에서 공개된 형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혼용 가능 여부입니다. MIT나 아파치 라이센스처럼 자유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용 프로그램에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GPL은 상용 소스와 섞어 쓰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파생물 공개 의무입니다. GPL과 LGPL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결과물을 공개해야 하는 강한 카피레프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MIT와 아파치 라이센스는 파생물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합니다.
네 번째는 같은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GPL 계열은 새로 만든 소스도 반드시 같은 GPL로 공개해야 하지만 MIT나 아파치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인데 아파치 라이센스는 특허권까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주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서 특히 선호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소프트웨어와의 혼용 가능 여부를 보면 MIT와 아파치는 혼용이 가능하지만 GPL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내부 소스 코드와 섞어야 할 때는 GPL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MIT와 아파치가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강한 공개 의무를 가진 GPL은 완전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치 라이센스는 느슨하고 유연한 정책을 제공하여 다른 소스와 혼용이시고 파생물을 공개할 필요도 없어 매우 자유로운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GPL, MIT, 아파치처럼 많이 쓰이는 라이선스를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이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주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대표적인 라이센스가 9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1번 GPL, 2번 LGPL, 3번 MPL, 4번 CPL, EPL, 5번 아파치 라이센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6번 BSD 라이센스, 7번 MIT 라이센스, 8번 WSEZ 라이센스, 9번 FIPL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들은 저작권, 배포 조건, 파생물 규정, 특허권 등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라이센스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 하나인 GP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오픈소스를 정말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아주 강한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면을 보면 GPL의 주요 의무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소스와 헤더 파일을 반드시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파일만 던져주고 소스는 비밀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시 컴파일될 수 있도록 원본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고 그 소스로 누구나 직접 빌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컴파일에 필요한 설정 파일들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컨피규어 스크립트나 메이크 파일 같은 빌드 도구 설정 파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스크립트가 있어야 다른 개발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GPL은 공개한 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L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피레프트 성격을 가진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GP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공개 의무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GPL은 강력한 카피레프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GPL 소스와 링크되는 앱이나 모듈은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즉, 프로그램이 GPL 라이브러리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그 프로그램 전체가 GPL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분리해 놓았더라도 공유 메모리나 IPC 같은 공유 공간을 통해 연결되면 역시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실행 파일을 나눠 놓았다고 해서 GPL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GPL 코드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상속 관계입니다. 만약 GPL로 배포된 코드 안에 클래스를 상속하여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사용한다면 그 서브 클래스도 GPL 파생물로 보기 때문에 소스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GPL은 단순히 코드를 가져와서 수정했는가만 보지 않고 GPL 코드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었는가, 의존성이 있는가, 상속되었는가까지 모두 고려해서 공개 의무 범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GPL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공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을 조심하는 대표적인 라이선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LGP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GPL은 GPL이 가진 너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좀 더 느슨한 버전의 GPL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LGPL 역시 GPL을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인데 GPL 아펠에서 즉 덜 엄격하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규정을 완화한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LGPL은 어떤 점이 완화되었을까요? 주요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LGPL 소스코드와 함께 컴파일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면 그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GPL과 동일하게 강한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LGPL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적 링크든 동적 링크든 LGPL 라이브러리와 단지 연결만 한다면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할 필요는 없고 LGPL 라이브러리 부분의 소스 코드만 공개하면 됩니다. 즉, 직접 코드를 섞어서 하나로 빌드하면 공개 의무가 커지고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끼워 사용하는 형태라면 공개 범위가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LGPL은 라이브러리는 널리 쓰이도록 허용하되 라이브러리 자체는 오픈소스로 유지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GPL보다는 기업이나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하기 훨씬 수월한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LGPL의 특성과 공개 범위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PL과 LGPL이 갖는 공통점, 그리고 오픈소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L과 LGPL의 공통점부터 볼게요. 두 라이선스 모두 컴파일에 필요한 스크립트, 예를 들면 컴피규어나 메이크피얼 같은 빌드 도구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스크립트들이 있어야 다른 개발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오픈소스는 지금과 달리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발자들은 라이선스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제한이 많아서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오픈소스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만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LGPL입니다. GPL보다 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GPL에서 LGPL로 발전해 오면서 오픈소스가 단순히 무료로 가져다 쓰는 개념에서 벗어나 소스코드 전체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오픈소스 생태계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LGPL은 GPL의 엄격함을 보완하여 오픈소스가 더 넓은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중간 단계의 라이선스이며 이런 변화 덕분에 지금의 오픈소스 문화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PL, 즉 모자일라 퍼블릭 라이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PL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모질라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파이어폭스의 규모가 워낙 크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다 보니 이 라이선스 역시 널리 알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MPL의 주요 의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MPL 코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파일을 수행했다며 그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MPL이 적용된 파일만 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MPL 라이선스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고지하면 의무가 충족됩니다. 즉, 사용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고 새롭게 작성한 나머지 파일들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자유로운 라이선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MPL 오픈소스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MPL 파일만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MPL 파일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파일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업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MPL은 오픈소스는 공유하되 새로 만든 내 소스 코드는 보호하자라는 절충형 모델에 가까운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GPL의 강한 공개 의무를 피하고 싶지만 오픈소스도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MPL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MPL은 모질라 재단에서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로 대표적으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질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규모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MPL 역시 잘 알려진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MPL 오픈소스와 새롭게 개발된 코드가 함께 컴파일되더라고 프로그램 전체 소스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MPL이 적용된 파일만 공개하면 되며 MPL 라이센스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고지하면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 말은 MPL 소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작성한 모든 코드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MPL 파일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MPL 파일만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MPL 파일과 분리된 추가 파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부담 없이 MP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PL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상용 소프트웨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중간 단계의 유연한 라이선스입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GPL보다 자유도가 높은 MPL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CPL과 EPL 라이선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라이선스는 기업 환경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는 규정이라서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CPL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L은 IBM에서 만들었고 OSI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모두 라이센스로 승인한 정식 오픈소스 규정입니다. CPL은 기존 오픈소스들이 협력 개발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라이선스나 상용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다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CPL은 다른 라이선스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라이선스입니다. 기업 프로젝트처럼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기술이 섞이는 환경에서 활용하기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EPL을 보겠습니다. EPL은 이클립스 재단에서 이클립스 ID 같은 자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든 라이센스입니다. CPL을 기반으로 하지만 좀 더 상용 친화적으로 개선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EPL은 특정 용어, 소송 관련 위험 요소 등 불필요한 조항을 제거해서 GPL보다 훨씬 약한 상호주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GPL처럼 강한 공개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L은 기업 친화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분류되며 이클립스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내부 개발 툴이나 플러그인을 만들 때 EPL 기반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CPL은 IBM이 만든 다른 라이선스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오픈소스 규정. EPL은 이클립스 재단이 만든 기업 환경에서 활용하기 더 편한 개량 버전. 이렇게 두 규정 모두 상용 개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방금 살펴본 CPL, EPL 라이선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CPL과 EPL은 기업 환경,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표의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포 시 라이센스 사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즉, CPL, E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문서를 함께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입니다. CPL, EPL은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 GPL과 달리 원본 소스와 변경된 모듈 단위로만 공개하면 됩니다. 즉, 프로젝트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 저작권 표시나 어트리뷰션 고지가 필요합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때 원래 작성자의 이름과 저작권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CPL, EPL은 다른 라이센스와 혼용해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GPL과 달리 모든 것이 GPL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매우 유연합니다. 그리고 수정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명시적인 특허 사용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요한 항목이 라이센스가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라이센스가 자동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CPL, EPL은 특허 분쟁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업 친화적인 라이선스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CPL, EPL은 유연함과 기업 친화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잘 갖춘 오픈소스 라이센스입니다.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는 웹서버 오픈소스로 유명한 아파치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센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재배포 시 원본 소스코드 또는 수정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용화 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이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제약이 하나 있는데, 아파치 라이센스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소프트웨어는 아파치 라이센스 기반 소스를 이용해 개발되었습니다 정도만 고지하면 됩니다. 이처럼 단순 명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없고, 새로운 기능이나 소스코드를 오픈하지 않고도 상업적 서비스로 배포할 수 있어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아파치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SD는 유닉스의 두 기원 중 하나인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배포하던 공개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센스입니다. 특히 BSD 라이센스는 MIT 공대에서 자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BSD 계열 라이센스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SD 라이센스의 특징은 GPL 계열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재배포 시에도 원본 소스 코드나 수정된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BSD 소스를 사용해 상용 제품을 만들어도 소스를 다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파치 라이센스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가장 환영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라이선스 저문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T 라이센스는 미국의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MIT 공대에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개발된 라이센스입니다. MIT 라이센스는 BSD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BSD 계열의 라이센스 중 하나인데, 이 계열의 라이센스들은 모두 아주 자유도가 높은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거의 없고 상업적인 활용도 제한이 없어 기업에서도 많이 선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X 윈도우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라이센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라이센스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아파치, BSD, MIT 라이센스의 의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 세 가지 라이센스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고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NOTIC 파일을 첨부해 라이센스 사용을 표기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별도의 자신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다른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파치, BSD, MIT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파치, BSD, MIT 라이센스를 따르는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이센스는 매우 자유로운 형태이며 전체적인 규정도 서로 비슷하고 세부 조항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자신의 코드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자유도가 높은 아파치, BSD, MIT 라이센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WSEZ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LGPL v.0 혹은 이후 버전을 따르는 라이센스입니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범위 역시 LGPL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징적인 점은 WSEZ을 링크 형태로 사용하여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WSEZ을 기반으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코드는 비공개로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WSEZ의 원본 오픈소스 코드와 개발자가 수정한 부분의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외 조항에 따라 오브젝트 코드 파일의 배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FIPL은 MPL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첫 번째로 FIPL이 적용된 소스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NOTIC 파일을 통해 라이센스 사용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본 소스코드와 개발자가 수정한 부분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MPL과 동일하게 FIPL 소스 파일과 완전히 분리되어 새롭게 추가된 파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FIPL은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공개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새로 개발하는 코드에 대해서는 자유도를 제공하는 비교적 유연한 라이센스입니다. 퀴즈입니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어파치, BSD, MIT 라이센스는 아주 자유로운 형태의 라이센스입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새로운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원본 소스를 사용할 때 저작권 표시와 NOTIC 파일만 지켜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규칙이 없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자유롭게 누구나 열람하거나 수정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GNU, BSD, 아파치, MIT 등 7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존재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에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업이나 개발자는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에서는 오픈소스를 통해 실무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를 리크루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 오픈소스는 주인이 없고 별도의 특허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 실수를 막기 위한 자체적 라이센스 정책을 반드시 운영합니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센스. 현재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존에 진행된 대형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GPL, LGPL, MPL, CPL, EPL, 아파치 라이센스, BSD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 WSEZ 라이센스, FIPL 등이 있습니다. 1번 GitHub 저장소 첫 화면 이해하기. GitHub 저장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 저장소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핀와치 포크 스타 버튼이 있는데 핀, 내가 자주 쓰는 저장소를 고정해두는 기능. 와치, 저장소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알림받기. 포크, 저장소를 내 계정으로 복사해서 가져오기. 스타, 북마크처럼 좋아요. 나중에 참고할 목록에 추가하는 기능. GitHub 코필롯은 AI가 코드 작성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안 써도 됩니다. Add Collaborate는 우리 팀 멤버를 저장소에 초대해서 같이 작업하는 기능입니다. 2번 퀵 셋업 영역과 Git 명령어 이해하기. HTTPS 주소는 내 컴퓨터와 GitHub 저장소를 연결하는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이용해서 내 코드와 GitHub를 연결합니다. GitHub에서는 웹에서 바로 새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든 프로젝트 파일들을 통째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3번 Git 기본 명령어 시계 이해하기. 새 프로젝트를 GitHub에 처음 올릴 때 echo myrepo-readme.md로 프로젝트 설명 파일을 만든다. Git init를 통해 이 폴더를 Git로 관리하겠다 선언하기. Git edit readme.md 명령어고 readme 파일을 버전 관리에 포함시키기. Git commit and first commit. 첫 번째 저장 스냅샷 만들기. Git 브랜치 and main.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정하기. Git remote edit origin 저장소 주소. 내 컴퓨터 프로젝트와 GitHub 저장소 연결하기. Git push u origin main. 첫 번째 프로젝트를 GitHub에 업로드하기. 4번 기존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릴 때 프로젝트가 이미 Git로 관리 중인 상태라며 바로 아래 명령을 사용합니다. Git push u origin main. 현재 프로젝트를 GitHub의 메인 브랜치로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